이번 영상에서는 ETF와 ETN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수가 이번에 큰 코어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급락을 했고 지금 이렇게 반등을 어느 정도 했지만 또 이렇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니까 그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니까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전에 평균 유지했던 2000선과는 아직도 많은 상승폭이 나왔죠.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요즘 투자자분들이 이 코덱스 레버리지 ETF인데요.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뭐 이렇게 좀 주가 변동이 있더라도 들고 가면 어차피 몇 달 후에는 2000선을 위로 회복할 거니까 그냥 사서 장기 투자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레버리지는 2배의 그 변동률을 보이기 때문에 더 큰 이득이라 생각하고 레버리지를 관심 있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투용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걸 오늘 설명드릴 생각이고, 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한 게 있는데, 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ETF와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ETN이라는 게 있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이제 펀드의 약자고요. 아마 펀드일 건데, 그리고 특정한 이런 이름이 붙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사가 만들어서 발행을 하고요. 어떤 이제 펀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뭐 지수면 지수에 대한 걸 추종하는 펀드를 만들고, 사실 인덱스 펀드라고 우리가 있는데 인덱스 펀드는 어떤 특정한 이제 상품에 대해서 추종하는 그 추세를 추종하는 펀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역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인데 여기는 지금 지수만 지금 표시했고요. 근데 그 펀드는 우리가 사고 파는 시점이 실시간으로 못 팔잖아요.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주식처럼 말이죠. 그리고 특정한 이름이 붙는데 자산운용사의 이름에 따라서 삼성자산운용권은 뭐 코덱스, 미래에셋권은 타이거 뭐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자, 이것도 오타가 있네요. 자, 그리고 ETF는 이제 만기가 없고요. 대신에 롤오버 비용은 발생합니다. ETN을 설명하고 롤오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TN 같은 경우는 Exchange Traded Note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종목에는 정권사 명이 붙습니다. 앞에 삼성 뭐뭐뭐, 신한 뭐뭐, 원유 선물 ETF를 보면 대부분 요즘 많이 하는 그게 삼성 뭐 원유 선물 어쩌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내나 레버리지가 있고 일반 그게 있고요. ETF 같은 경우는 그 정권사에서 발행을 하는 건데 약간 채권 같은 개념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ETN은요. ETF는 말 그대로 펀드라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수면 지수든 이제 선물이든 이런 게 상품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쪼개가지고 내가 이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채권 개념이기 때문에 ETN은 상품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정권사에 어떻게 하면 안 보이네요. 신용을 믿고 어떤 상품이 있으면 이 상품을 대한 이제 채권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채권을 이렇게 판매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형태가 없는 형태죠. 정권사의 신용을 믿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있는데 보통 한 1년에서 20년 사이 되고 보통 한 10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롤오버 비용 역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수 쪽을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ETF에서는 이제 코덱스 200이라는 게 있고 이거와 쌍으로 대칭되는 게 코덱스 인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수의 흐름을 거의 비슷하게 한 배 거의 비슷하게 추적을 하는 그 이율이 나오는 거고요. 지수가 예를 들면 5% 오르면 얘도 한 4점 몇 프로에서 5점 몇 프로 정도 오르는 그런 식이고, 인버스는 내리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비율로 내립니다. 코덱스 그리고 레버리지와 코덱스 선물 인버스 곱하기 2배, 이게 이름이 딱 정확하게 대칭이 안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그러니까 쌍이고, 이 아래쪽이 쌍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레버리지와 선물 인버스 2배는 2배의 비율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올라도 2배가 오르고 내려도 2배가 내린다는 얘기고요. 같은 개념이 이제 인버스나 이거 레버리지 개념은 ETN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은 롤오버 비용은 공통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롤오버가 뭐냐면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이 선물을 추종하는 거거든요. 지수도 지수 선물을 추종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게 한 달마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상품이. 그래서 매월물, 3월물, 4월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12월물까지 뭐 있겠죠. 이렇게 이 사이에 월물마다 약간의 가격 차이가 존재합니다. 보통은 만기가 많이 남았을 경우에 대체로 가격이 조금 높고요. 만약에 내가 1월물을 샀는데 1월 31일이 돼서 2월물로 넘겨가는 것을 이제 롤오버라고 하는데요. 롤오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롤오버 시에 보통은 2월물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실제 가격에서 이 차이가 납니다. 이때 이제 이 차이가 보통은 손해가 나겠죠. 2월물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제 마이너스 차이가 나는 걸 콘텐코라고 하고요. 전문 용어로 내가 만약에 더 적은 갈아탔는데 더 적게 되는 거를 이제 백오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콘텐코가 많이 나서 약간 손해가 조금 더 나는데, 그것과 이제 자산 운용사의 수수료 같은 걸 포함해서 그 롤오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오래 들고 갈수록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약간 발생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레버리지는 그 비용이 2배가 발생하게 됩니다. 2배란 얘기죠. 더 부담이 좀 더 크겠죠. 이것도 약간 장투를 조금 레버리지를 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이 움직이는 이율의 폭이 충분히 롤오버 비용은 커버할 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롤오버 비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들고 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롤오버 비용으로 나오는 그 돈보다 수익률로 버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상 롤오버 비용은 조금 신경은 쓰이지만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 상품은 보통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들고 있다가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장투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손익비에 있습니다. 문제가.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메인 키포인트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손익비가 문제라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식으로 등락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뭐 왔다 갔다 지수가 여기 있으면 2000포인트가 예를 들면 여기였다고 할게요. 여기가 2000포인트 구간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등락이 있더라도 뭐 여기 많이 빠졌으니까 내가 여기 사더라도 좀 내려가더라도 버텼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러다가 언젠가는 3개월 후에 2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수익이 날 거라고 기대감에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 경우가 많습니다. 한 배를 추정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샀더라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 마이너스 난 만큼 났지만 올라오면 또 그대로 복구가 되고 2000을 가면 결국은 여기서 이만큼 수익이란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레버리지는 2배씩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도 2배, 하락도 2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1800포인트니까 18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건 지수를 1800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이 돼서 1800인데요. 여기서 뭐 하락을 하더라도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서 결국은 2000 갔을 때 이상 가면 수익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2배의 폭이니까 더 수익도 클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레버리지를 장투용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일단 보시면 여기서 코덱스 200을 샀다 그러고, 여기서 똑같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다고 하겠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1000만원치를 샀다고 할게요. 똑같이 1000만원치를 샀다고 하겠습니다. 얘가 그냥 코덱스 200이고요. 얘는 레버리지. 지수는 현재 뭐 대충 1800이니까 1800이라고 치고, 만약에 내가 샀는데 지수가 다시 이제 악재가 부각되면서 한 25포인트 정도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5포인트 빠지면 코덱스 200은 이건 한 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750만원이 되겠죠. 레버리지는 2배를 추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25만원 되면, 자, 500만원이 됩니다. 사실상 마이너스 50%가 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더만 지수가 다시 1800으로 회복이 됐어요. 결국은 2000을 갔다고 치자고요. 네. 1800 회복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기대감은 똑같이 회복되면 얘는 다시 1000만원이 되죠. 한 배를 추종하니까 25% 이게 다시 회복되니까 이만큼 빠졌던 게 이만큼 회복되니까요. 근데 레버리지는 어떻게 되냐? 자, 내릴 때도 50% 빠지고요. 오를 때도 그럼 50%가 오르겠죠. 2배가 오른다 치면. 그럼 얘는 결국 회복돼도 자, 75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가시죠? 실제로 1800을 돌아와도 내가 원금이 1000만원이었는데 750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한번 파동을 주고 오면. 그래서 여기서 뭐 더 넘어가지고 위로 한 20포인트, 25포인트 가야지만이 1000만원이 회복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파동을 그리다가 원금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2000을 갔을 때는 원금 이상으로 수익이 나는 걸 바라는 건데, 일반적인 코덱스를 들고 있는 분들이야 똑같이 원하는 대로 되겠죠. 돌아와서 다시 큰 수익이 납니다. 2000을 많이 가면. 근데 레버리지는 내 원금 대비해서 본전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돌아왔는데도 내 계좌는 여전히 마이너스 25%고요. 1800포인트를 넘어서 2000포인트 가까이 갔는데도 뭐 예를 들면 25포인트 수익이 났는데도 20포인트 수익이 정도 나도 본전이고요. 자,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이게 레버리지가 가지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이제 장투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장투용으로는 그래서 코덱스 200, 코스피 200 선물을 추종하는 코덱스 200을 사는 게 맞다는 얘기고, 레버리지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돌려서 보시고요. 그래서 보통 레버리지라고 해서 단순히 크게 수익이 날 거라고 뭐 내려가도 어차피 올라올 건데 하고 안 파시다가는 오히려 크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투로 들고 가시고 싶은 분은 장투로 들고 가시고 싶은 분은 여기 코덱스 200을 매수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장기 투자는 이게 적합한 거고요. 차라리 코덱스 레버리지는 어떨 때 쓰냐면, 단타나 단기 매매 있잖아요. 만약에 상승할 확률이 확실하다. 인버스 2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할 지금 내가 사고 하락하는 게 확실하다 할 때, 그때는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쓰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사고 내리든 오르든 방치하겠다.
언젠간 올라갈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면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단기 매매에 적합한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장투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써서 홀딩하려고 했던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코덱스 200으로 장투를 하셔야 되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200은 확실하게 오늘 오늘 내일 내려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그럴 때만, 방향성이 맞을 때만 진입하셔서 짧게 수익을 보는 단기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